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가책 146쪽입니다. 이야기를 꾸며 책 만들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읽어봤잖아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꾸며볼 차례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인물의 성격을 바꾸어 이야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새로 꾸미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사라 버스를 타다에 등장하는 사라가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이 달라졌을 것 같아. 나는 사라 성격을 바꾸어 이야기를 꾸며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같이 볼까요? 우진이는 정말 멋져해서 승현이가 솔직한 성격이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까? 나는 승현이 성격을 바꾸어 이야기를 꾸밀 거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파악을 해봤잖아요? 네, 인물의 성격이 바뀐다면은요, 이야기의 내용도 달라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 달인에서 우봉이의 성격이, 네, 우봉이의 성격이 이랬다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꾸며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꾸몄을 이야기를 한번 골라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바꾸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지, 인물의 원래 성격은 어땠고, 인물의 새로운 성격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도 괜찮고요. 아닌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나 골라보고요. 146쪽 한번 해보고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146쪽 다 해봤나요? 그럼 선생님도 한 가지만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은요, 우리가 같이 배웠던 이야기 중에 우진이는 정말 멋져라는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바꾸고 싶은 인물은요, 승현이입니다. 승현이의 성격은 어땠죠? 네, 승현이는요, 소심하기도 하고 샘도 많고 그랬죠. 네, 원래 성격을 소심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소심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요, 솔직하고 용감하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47쪽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147쪽입니다. 새로 꾸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생각 구물로 정리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을 건데요. 선생님은 제목을 바꾸진 않고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물 사건 배경. 요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인물은 4명이 나왔거든요. 먼저 승현이. 그쵸? 승현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창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나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의 성격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승현이는요, 성격을 바꿨잖아요. 네, 소심하고 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고 용감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용감하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우진이는요, 그대로. 우진이 성격 어땠죠? 네, 적극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롭다. 그쵸?
다음으로 다정하다. 그쵸? 이런 성격이었어요, 우진이는. 다음으로 창훈이는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장난스럽다.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나는요, 어땠죠? 네, 깔끔하다. 그쵸? 이런 거 적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승현이만 바뀌었죠? 네, 그 다음으로 배경도 한번 볼게요. 배경은요, 그날 아침이었다고 했거든요. 네, 요거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어디에서? 교실에서. 요렇게. 요건 시간적 배경, 요건 공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먼저 승현이랑 유나가 공기놀이를 하는데 우진이가 구경 온 거. 그쵸?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한번 요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훈이가 공기놀이를 하던 유나를 밀치고 갔죠? 요렇게 요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들어갔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요거까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사건이 조금 바뀌는데요. 원래 이때 유나랑 승현이가요, 사물함 밑으로 손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유나가 이러잖아요. 거기 벌레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승현이가 손을 살짝 빼죠.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승현이의 성격이 소심하지 않다고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부터의 사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은요, 승현이가 창훈이가 그냥 도망가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창훈이를 불러올 것 같아요. 승현이가 창훈이를 불러서 공기알을 빼게 함.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창훈이를 그냥 두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창훈이가 붙잡혀가지고 공기알을 빼내려고 하는데, 우진이가 자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빼줄게,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공기알을 우진이가 빼내고, 창훈이가 머리핀을 빼내는 거죠. 그리고 창훈이가 그 핀을 승현이한테 줍니다. 그러면 승현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며볼게요. 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인물의 성격이 달라진다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번 사건이 있고, 2번 사건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데, 2번까지는요, 그냥 책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그래가지고 3번부터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뒤에 나올 이야기가 달라진다면 그 이야기만 꾸며도 되겠죠. 그거를 148쪽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 적을 때는요, 주의할 점이 있네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제로 있는 일같이 생각하도록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꾸몄어요. 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꾸미는 거 중요하죠? 그쵸? 실제로 있는 일같이. 네,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좀 장난스럽거나 그쵸? 그런 이야기는 말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같이 한번 써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바꿀 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서로 어울리게 바꿔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이 인물, 사건, 배경이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안 어울린다거나 너무 뜬금없이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너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면 그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꾸미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기 148쪽의 이야기 꾸미기 한번 해본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149쪽도 한번 보면은요. 꾸민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부침 11의 이야기책 만들기 자료를 활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이렇게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병풍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림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책을 꾸미는 거죠. 네.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책을 꾸밀 때 자신이 꾸며 만든 이야기책 제목을 원래 책 제목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책 제목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친구들 관심을 끌 수 있게 표지를 꾸며봐요. 표지도 예쁘게 한번 꾸며보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활동, 그러니까 148쪽과 149쪽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해야 할 거기 때문에 해보고 다음으로 같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148쪽에 꾸몄 쓸 이야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봤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적은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은요, 창훈이가 도망가 버리는 그 순간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써보았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창훈이를 데려왔어요. 야, 너 때문에 공기열이 들어갔으니까 너가 꺼내. 창훈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물함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벌레라도 있으면 어떡해? 유나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요. 어때? 그래도 꺼내야지. 창훈이가 뒤적거리고 있을 때 우진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다란 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물함 밑을 더듬거렸어요. 한참 있다가 우진이가 공기알을 꺼내 나에게 건넸어요. 여기 공기알. 역시 우진이었어요. 고마워. 참, 김창훈, 너 우진이한테 고맙다고 해? 나는 이거 찾았다? 너 가질래? 창훈이가 사물함 밑에서 찾았다면 나비핀을 건네는 것 아니겠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새우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나비핀을 내미는데 나는 그만 웃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창훈이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유 더러워. 그 핀은 어떻게 쓰냐? 닦아서 쓰면 되지. 너 안 쓸 거면 내가 가질게. 나는 그 핀을 받았어요. 우진이, 유나, 창훈이 모두 활짝 웃었어요. 네, 이렇게 우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은 같은데 인물의 성격만 살짝 바꿔가지고 승현이가 소심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감하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성격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인물의 성격만 바꿔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꾸며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야기책 만드는 거, 이 활동도 꼭 해보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요, 지금은 요거 지나갈게요. 150쪽 한번 볼게요. 이야기책을 전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책을 가지고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요.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친구 이름을 적고 어떤 점을 칭찬할 만한지 여기에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친구가 쓴 이야기에서 칭찬할 점을 고를 때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인물, 사건, 배경이 모두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점들이 잘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또 한 가지만 더 적어볼게요.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뒷이야기를 꾸밀 때는요, 새롭게 꾸민 부분이 이전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칭찬할 점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점도 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151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151쪽입니다. 되돌아보기. 이야기책을 한 권 읽고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책 한번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어보고 인물 사건 배경을 여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각자 한번 해보고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151쪽에 이야기 구성 요소 정리하기 잘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요, 난 커서 바다표범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물은요, 나,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고요. 배경부터 볼게요. 사건이 조금 길어서. 네, 배경은요, 외딴 바닷가, 집.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어부인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나는 아빠가 숨겨놓은 바다표범 가죽을 발견한다. 나는 엄마에게 아빠가 셀키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가죽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튿날 엄마는 사라진다. 나는 이따금 커다란 바위 위에 갓 잡은 고등어 두 마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녀 나무꾼 이야기 알고 있나요? 네,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의 선녀나무꾼 그 이야기와 약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셀키 전설이라고 있는데요. 그 전설에 나오는 셀키는요, 바다에 있을 때는요, 바다 표범으로 있다가 육지에 나오면 가죽을 벗어두고 인간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가죽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육지에서 벗어두었던 그 가죽을 잃어버리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육지에서 인간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엄마가 셀키였던 거죠. 그리고요, 아빠는요, 그 엄마의 가죽을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빠가 셀키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엄마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엄마에게 아빠가 셀키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가죽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요, 이 엄마는 가죽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다시 가죽을 입고 바다로 돌아가게 된 거겠죠. 결국은 이 아이는 엄마를 잃게 된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그 이야기와 비슷한 유럽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야.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네, 우리 생활 속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읽은 이야기 내용을 친구들에게 말할 때 사건의 흐름이 잘 드러나게 말할 거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사건의 흐름이 잘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린이 드라마,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것들 많은데요. 어린이 드라마를 볼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볼 거야. 네, 이것도 아주 좋은 태도 같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본 것처럼요. 재밌는 동화책을 읽고 인물의 성격을 바꿔서 이야기를 꾸며볼 거야.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151쪽도 맞춰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52쪽이 아니라 국어 나책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국어 가책도 끝내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나책 가지고 같이 만나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